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전혀 안 해봤지? 손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개요적인 거나 오늘 첫 시간에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거창하거나 뭐 대단하고 막 복잡한 우리가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어렵고, 막 이렇게 뭐 한자가 많이 들어간다,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래.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하려면 한자 많이 알아야 되고, 뭐 굉장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제학자가 20, 30년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내년에는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명리 쪽은 학문적 어떤 토대나 어떤 베이스가 이제 무엇에 기초를 뒀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의 규칙적인 순환 어떤 과정을 보고 거기에 인간사를 일종의 대입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이런 식으로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짜고짜 미래에 대해서 막 그걸 대단한 학문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된 말로 침 한 번에다 탁 치도 어느 쪽으로 칠 때 우리 어릴 때 일로 가면 좋다, 저리로 가면 좋다 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치는 것도 논리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있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점을 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우연성 속에서, 그죠? 우연히 침 뱉고 탁 쳤는데 일로 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우연성 속에서 뭔가 우리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웃기고 장난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 하면 우연성 속에서 뭘 찾느냐 하면 필연성을 찾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치는데 왜 갔느냐 이거죠, 이쪽으로. 왜 갔느냐. 거기에는 이해 납득 가능한 원리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전을 던져도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언제나. 그런데 왜 우연히 앞면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구상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때 던졌을 때에 하나의 디지털화를 시키는 거죠. 동전의 앞면이 100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 100이 나온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필연성. 그러니까 우연히 던지고 우연히 나왔지만 거기에는 필연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이때의 주파수를 읽어낼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나는 주파수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행위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타로 카드 이런 것도. 그게 맞나? 애들 장난하는 거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타로도 뭐냐면 몇십 장, 나는 타로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몇십 장 중에서 그 카드를 뽑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뽑았냐 이거거든. 그것을 디지털하게 읽어내는 하나의 힘을 이제 기르는 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점의 행위와 같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 사회에서 옛날 이런 게 없을 때, 글이 없을 때, 문자가 없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그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쭉, 이게 별이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지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거, 규칙성이라는 걸 찾아냈던 규칙, 그죠? 규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뭔가 우리가 이걸 공부를 안 했어도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내년 여름에 반드시 모기가 나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알잖아. 내년 여름 되면
모기가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타당해야만 되거든요. 그 내용이. 타당성 속에서 그 내용이 읽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편 타당한 논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복잡한 이론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복합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논리를 자기가 알게 되면 다음 해에는 겨울에는 반드시 두꺼운 옷 입고 다닌대. 말할 수가 있는 거라. 내년 겨울에는 분명히 두꺼운 옷 입고 다닌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걸 알고 있는 보편 타당함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더 하다 보니까 정밀한 분야까지 다룰 수가 있는 차이뿐이지 무슨 신기가 있어서 보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뭐가 재밌게 되느냐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들 다른 어떤 서양 학문이건 어떤 학문들을 다 갖다 놔도 아가 딱 태어났을 때 저놈은 앞으로 30년 뒤에 대기업의 사장이 될 것이고 몇 년 뒤에 퇴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서양이 아무리 컨설팅이 뛰어나고 경제학이 뛰어나도 맞잖아요. 그것까지 다 예측하면서 몇 살쯤 되면 명을 다 하겠다까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주기나 변화의 요소를 보고서 한 건데 거기에는 굉장한 복잡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원리에, 기본 원리에 이제 들어가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 첫 번째로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겁먹지 말 게 뭐냐. 사람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한자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거든요, 한자. 제가 이 공부를 해보고, 이제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대충 살려봐서 이 몇 자쯤 해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200자가 딱 안 되더라고요. 200자 중에 거의 100자 정도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문에서 뭐 몇 자 이렇게 읽을 정도면 100자는 공짜로 먹고 들어가고 100자는 애야 되는 거라.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100자도 안 외우겠다. 이러면 의욕이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다음부터 안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당연히. 근데 이 정도는 지나가다 보면 반복에 의해서라도 저절로 외워지거든. 자꾸 그 글자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도구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뭐 한정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서 나오는 것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 많은 질문이 이것이 통계학이죠. 이렇게 한다고 통계학. 통계학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 공부는 이제 통계학도 포함은 돼요. 실제로는. 그러면 통계학이 아니다라고도 통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보편 타당한 어떤 그 자연의 논리 속에서 자연의 운동성 속에서 어떤 기운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디지털화 시켜서 뭐냐면 기운이라는 것은 연속적이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죠? 요것을 뽑아서 옛날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게 뭐예요? 최소한 이 말은 알 거 아니에요. 갑, 한자, 그죠? 뭐 자, 축 이런 말들은 뭐 한자 배우기 전에 벌써 알잖아요. 이거 포함해갖고 200자입니다.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200자인데 이 보편 타당한 이걸 디지털화 해놓은 요 기운을 이 글자가 나온 이후부터 시대적으로 뭐냐면 뭐 과거 사회에는 이 자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그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 과정은 통계를 통하여 옛날에는 저쪽에 서당 훈장하던 팔자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니까 주로 교육 분야로 많이 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 통계성은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통계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